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편두통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인데요. 편두통 수술이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앞머리 두통, 전두통 수술 되겠습니다. 먼저 이 편두통에 관련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편두통이란 것은 우리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합니다. 근데 신경이 여기 끼어 있으면 수축을 하면서 신경을 계속 누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끼신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계속 눌러서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눌러서 새끼신경을 누르면 엄마 신경인 뇌가 아프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게 편두통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앞머리가 있으면 앞머리 두통, 전두통이 되겠고, 옆머리 두통, 측두통, 그 다음 뒷머리 두통, 후두통, 그리고 코에 있는 코두통,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전두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전두통은 결국 여기 있는 그 그림과 같이 추미근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상을 이렇게 신경 쓰는 이 추미근을 평소에 자기는 모르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써왔다는 거죠. 그럼 이 추미근을 많이 씀으로써 신경이 눌려왔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미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통 눈썹뼈가 돌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숨을 많이 참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안에서는 공기를 풀어 넣어주고 바깥에서는 땡기니까 눈썹뼈가 돌출이 되죠. 그래서 눈썹뼈 돌출 환자분들 중에서도 전두통이 심한 경우가 왕왕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두통 수술을 우리가 어떻게 수술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이마로 첫 번째 수술은 이마를 우리가 여기 내시경으로 해서 절개를 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여기 이제 근육을 제거를 함으로써 근육이 신경을 누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닥터 가이론이 개발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근육을 일부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꺼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방 이식으로 대체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 내시경으로 하면 신경이 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신경을 다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필 성형외과에서는 하는 방식은 눈썹을 한 2cm에서 1.5cm를 지그재그로 다이렉트로 눈썹에다가 절개를 합니다. 눈썹 보통 밑에다가 절개를 하면 흉터가 별로 생기지를 않게 되겠죠. 그 환자분에 따라서 밑에나 위에를 선택해서 절개를 W 형식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여기에 구멍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위가 보이시죠? 여기가 안화하 신경이 되고 여기는 상안화, 눈썹 위에 있다고 상안화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 눈썹뼈의 구멍의 안쪽은 활자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고 이쪽 부분은 상안화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나 아니면 두 가지 전체가 추미근, 이 근육에 의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절개를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근육과 신경이 있는 부분을 서로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눈썹을 아무리 인상을 찡그리다 하더라도 신경이 직접 닿이질 않기 때문에 편두통을 이제 수술을 해서 바로 없애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개 부분은 눈썹 밑에 절개를 해서 부분마 치료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환자분이 직접 신경의 감각을 체크하면서 하는 방식이 있고, 환자분이 좀 두려움이 많다, 걱정이 많으시거나 수술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보통은 재워서 수면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시간은 실제 열어서 신경까지 풀어준 데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양쪽 다 하면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수술을 마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 부위가 눈썹 주위다 보니까 눈 쪽에 상안검 쪽에 멍이나 붓기 정도만 들고는 크게 회복 과정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술 전에 아스피린제라든지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 아니면 오메가3나 어성초 같은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키려고 했던 그런 영양제를 드셨던 분들은 수술 전에 미리 끊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편두통이 있다고 바로 와서 수술하시기보다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먹는 약물이 어떤 건가를 체크를 해서
날짜 잡기를 이제 추천드린다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이런 편두통 수술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미간을 찌푸릴 일들, 얼굴 표정으로 표현을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죠. 그리고 눈이 좀 잘 보이질 않는다. 눈이 또 시력이 좀 나쁘다. 그러면 또 인상을 찡그리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상을 찡그릴 수 있습니다. 또 결막염이 있다. 그러면은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 보니까 눈을 좀 찡그리게 되겠죠. 이게 미간 근육도 우리가 이두박근처럼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근육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신경이 쉽게 두통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사물도 못 보고 정신이 멍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이런 편두통으로 수술을 30분에서 40분 내에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20, 30년 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당장 수술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시더라도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 전체적인 검사와 몸 상태에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평소 앓고 있던 미간에 찡그린 것이 결국은 10년, 20년 뒤에 편두통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아마 이것이 내가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을 좀 편안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미 생겼다면 이것은 수술로 또 해결이 가능하고, 이런 편두통 수술이 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한 30분에 피부 밑에 있는 간단한 피하 수술을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